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했지만 실제로 또 한 연구자로서 또 기업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여보셨을 테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게 제가 20년 동안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AI 발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특별히 데이터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체 분자라고 하는 거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몸에 이런 그 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면 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가 우리 몸에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백질이라는 분자고, 이게 그 1000만 배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쭉 피면 한 줄로 길게 늘어지는데 그 길이가 제 키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몸속에서는 저절로 뭉쳐가지고 이런 구조, 뭐 또 다른 이제 2만 가지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자기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분자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만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 죄송한데 제가 15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전에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였으니까 모든 거를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분야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들이 있고, 이제 화학을 저처럼 전공을 하면 대학교에 가서 뭐 무슨 화학 굉장히 종류가 한 1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피지컬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분자를 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피지컬 케미스트리 안에 들어가도 수십 개의 분야가 있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여기 리스트에 없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거는 기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또 전문화되는 이유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과학 기술 도구를 고도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 새로운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구로 특정한 영역의 과학을 하게 되고, 이러면 점점 세분화가 되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다시 융합을 하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어떻게 뭐 분류를 하느냐라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분자들이 모여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특별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특별한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시적인, 여기서 이제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이라는 뜻이고요. 미시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변화, 뭐 사람의 병이 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적으로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기원전에 우연히 버드나무 껍질이 해열 효과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대가 흐르면서 지금은 굉장히 분자 수준에서 아스피린이라는 그 성분을 분리를 하고, 그 성분이 실제로 몸에서 이제 어떤 단백질 분자에 작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파고 들면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연구가 만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AI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계의 생명을 비유하면은 굉장히 좀
뭐 이상하긴 하지만 기계가 굉장히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부품을 갈아 끼운다든지 너무 뭐 많이 고장이 안 났으면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약도 그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희한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제가 단단하게 만들어 왔지만 플렉서블한 이런 분자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조립을 해서 세포도 만들고 뭐 기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에서 뭔가 뭐 암이 생긴다든지 뭐 병균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것을 병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신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분자고요. 그래서 그냥 요런 비슷한 단백질 분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손가락 크기만한 이제 작은 그런 신약 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뭐 단백질 신약의 항체라고 하는 항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항체 신약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뭐 키투르다, 티센트릭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티센트릭은 연 매출이 24년 매출이 6.5조 원 이상이었고요. 다양한 암에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안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면역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못하게 그 브레이크가 되는 단백질이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T센트릭의 이 항체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제어 항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를 잘하려면 원래 공격하는 원래 이제 그 바인더보다 훨씬 더 세게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작용하는 심플한 원리고요. 이제 이게 알려지면 그 다음에는 요거의 이 사실에 기반해서 약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설계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러한 그 항체 신약을 트라이얼 에러로 많은 스크리닝을 거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데이터들이 쌓여서 인간이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알파폴드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알파폴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모양의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까 이거를 쭉 늘어뜨리면은 긴 사슬이 되는데 그 사슬이 어떻게 저절로 이런 모양을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브레이크 단백질에 아주 강하게 붙어서 모양도 잘 맞고 아주 강하게 붙어서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단백질이 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직접 3차원 구조, 그러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들, 그러니까 1차원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 분자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이 되는 단백질이든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항체를 저희 회사에서 단번에 도출할 수 있었고, 뭐 구조도 똑같다. 우리가 실제로 설계한 것과 실험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20년 동안 방황해 왔던 히스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번을 보시면 그때 제가 그 2000년에 만들었으니까 20년 전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꿈은 몸속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상호작용을 예측해서 나중에 신약을 개발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오늘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 전 세계에 많았겠지만 제가 2014년쯤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가 굉장히 기존 접근 방법의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알파폴드가 나왔죠. 알파폴드와 같은 AI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서 새로운 시도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왜 알파폴드는 했고 우리는 못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사비스가 있고 없건데 지능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노벨 화학상이 나오기 전에 만든 건데 이 슬라이드도 저 이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물리적인 직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존 점퍼의
그 노벨 화학상 제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직관이라고 하진 않았고 사람은 이제 화학과 생물학적인 직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런 이제 단백질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은 한 20만 개 정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복잡한 이런 이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잔 점포라고 하는 이제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서 얻어지는 직관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넘어가서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예측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3차원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테스트하는 캐습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열렸고 이런 데이터를 이런 이제 그 스트럭처를 만든 전 물추 교수님도 아마 노벨 화학상 자리가 뭐 4명에게 주어진다면 한 자리 드렸었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의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스트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생성하는데 이제 PhD 하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그 데이터 하나의 가치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20만 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를 데이터가 릴리스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한 100개 정도 문제가 나오고 뭐 100개 이상의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됐고, 이 대회를 통해서 알파폴드들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알파폴드 이제 3가 가장 최근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뭐 새로운 뭐 유용한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파폴드 3가 최고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또 넘어설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레슨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그 특정 분야에서 법령 모델이 있으면 그걸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왼쪽은 이제 추상적인 그림인데요. 우리가 어떤 연구 도구가 있고 연구 대상이 있으면 특정 영역에서 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아래쪽에 그려놓은 그 서로 다른 뭐 질환이나 서로 다른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자 수준의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됐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제 아래쪽에 분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알파폴드 3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세포죠. 우리 몸에 이제 수백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으니까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세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 문헌에도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새로운 그 실험 테크닉으로도 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세포의 그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세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버추얼 셀, 뭐 디지털 셀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버추얼 셀을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생명과학부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생명과학부 교수님들은 이게 뭐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버추얼 셀이 너무 핫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능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지만 요게 이제 지금 당장 바이오에서 가야 되는 미래고요. 그럼 이거를 점점 더 확장해 보면 휴먼 모델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자에서 어떤 이제 요런 약을 먹으면 낫는데 요거랑 약간만 달라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서 굉장히 작은 차이가 우리 그 거시적인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계층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바이오 문제를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제 그 휴먼에 대한 바이오 지식들 활용한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신약 개발의 산업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뭐 10년 이상 수조 원의 돈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신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우리가 어떤 신약 개발의 전통적인 우리가 그 규제 기관의 신약으로 나중에 승인받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신약 개발 구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물 이런 분자를 발굴을 하고 성질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작은 동물, 큰 동물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뭐 용량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뒷부분이 이제 전임상과 임상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이 분자 수준에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앞부분에 디스커버리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전임상, 임상에서 앞으로 좀 더 성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바이오의 스트럭처를 잘 활용한 데이터를 쌓고 거기에 기반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시장을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보면 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시가총액을 보시면 그래도 뭐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거에는 비교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주로 생산, 제조 쪽에 지금은 더 치중해 있고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벤처 회사들과 또 큰 기업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이 지금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런 빅파마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고 우리가 신약을 앞부분에서 앞단에서 개발을 하면 뒷단에서 이런 큰 회사들이 사가지고 그걸 디벨롭하고 이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갔다가 내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끌고 갔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들은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근데 이렇게 큰 회사들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10%만 성공을 해도 수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바이오 사례들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 각자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또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지만 또 최근에 미국의 AI 액션 플랜과 제네시스 미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데이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은 공유를 하지만 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쌓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AI를 빅테크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있는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이 빅테크에 가서 공동 연구를 하고 인턴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빅테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규모 과학에서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알파폴드 3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세포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와 국가 역량을 모아서. 그렇지만 또 잘 정의된 문제에서는 국가 주도로 할 수가 있지만 과학은 아직까지 모든 문제가 다 잘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학 AX는 연구자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과학 AI 연구소가 이런 국가 주도 과학 AI 기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 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